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오늘도 지루한 삼성전자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항상 영원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이렇게 지루하게 삼성전자를 할 수도 없고, 여기서 하방으로 하기에는 2분기, 3분기, 내년 실적이 너무 좋고, 삼성전자를 개인들 500만이 가까이 되는 개인 투자자들을 힘들게 하려면 위로 땡기면서 엄청난 매도 물량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만약에 세력이라면 지금처럼 계속 옆으로도 횡보시키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무조건 맞다, 제 생각이 이렇다,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뭐 제 의견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참조만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삼성전자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렇죠. 자, 저는 여러분 삼성전자에 대한 걱정, 뭔가 뉴스에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힘들다, 제가 첫 번째 오늘 영상에서도 그 말씀을 살짝 드렸지만, 그럼 삼성전자의 전략이 뭐냐,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보시면, 자,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중견 고객사 잡기 총력, 중견 고객사. 사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가 사실 힘들어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 TSMC 그렇다 치고, 자, 삼성전자 밑에 보면 글로벌 파운드리나 뭐 UMC나 아니면은 뭐 SMIC나 모든 어떤 TSMC를 제외하고 EUV 공정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경쟁사가 없어요. 그나마 TSMC는 2023년까지 EUV 공정은 예약이 다 찼어요. 더 해주고 싶어도 좀 해주세요 하고 싶어도 TSMC에서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가지고 있었던 부분 문제가 뭐였냐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고객사가 딱 정해져 있었어요. 뭐냐면 대형 고객사. 그 대형 고객사의 첫 번째는 바로 우리죠. 삼성전자 LSI 사업부. 가장 큰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가장 큰 고객은 LSI 사업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엑시노스, AP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시모스, 이미지 센서 CIS죠. 그 다음 DDI, 디스플레이 구동칩. 이런 것들을 우리 삼성전자, 그 LSI 사업부에서 파운드리에 이제 수주를 준 거죠. 물론, 다 좋아요. 좋은데 이제 AP 같은 경우에 좀 아쉽죠. 근데 이거 말고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퀄컴, 엔비디아, IBM, 구글, 테슬라, 이 주요 거래처, 대형 거래처인데, 근데 뭐 IBM이나 구글이나 테슬라는 삼성전자에 왔다 갔다는 안 와요. 이분들은 왔다 갔다 안 하는데, 퀄컴이나 엔비디아 이런 분들은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파운드리가 지금 대형 고객사 유치를 많이 했죠. 그 비결은 이제 공정 기술력 덕분인데, 왜냐면 TSMC를 제외하면 10나노미터 이하 공정이 가능한 곳은 파운드리 우리 삼성전자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죠. 예를 들어서 뭐 인텔이 진출한다든지. 근데 인텔이 진출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결국 파운드리는 인력 싸움인데, 인텔이 그 EUV 공정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우리 삼성 아니면은 TSMC 빼가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녹록치 않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율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삼성전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넘친다. 무슨 말이냐면, EUV 공정으로 해서 해달라고 하는 업체는 너무 많다. 수요가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대형 고객사만, 뭐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퀄컴이라든지 너무 이런 쪽에만 목맬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 이야기가 제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이제 방향을 그렇게 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사업부도 고객사 스펙트럼을 좀 넓혀가지고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경쟁력 향상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우리가 너무 실적이라든지 보여주기식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너무 이런 쪽에 가다 보니까 대형 고객사 하나 크게 유치해가지고, 그런데 크게 유치한 만큼 크게 빠져나갈 확률이 많이 높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삼성전자가
지금 대형 팹리스 회사는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이들은 이제 한쪽에만 또 의존하고 있지 않아요. 이쪽 하다가 또 가고 이렇게 하고 TSMC하고 삼성전자를 번갈아서 주문을 넣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뭐 인텔이 어느 정도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인텔까지 이제 추가되면 경쟁이 더 심해질 부분이 많이 높겠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좀 고객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레거시 공정을 포함해서 또 레거시 공정을 하는 고객도 일부 이제 EUV 고객으로 뭐 끌어들인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저변을 좀 확대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매출에서 보면 TSMC도 5나노하고 7나노 공정 비중이 50% 내외까지 최근에 올라온 거거든요. 여전히 절반 이상이 TSMC도 절반 이상이 중견 고객사 몫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TSMC도 50% 이상은 뭐 애플이라든지 뭐 퀄컴, 엔비디아 이런 다 합쳐도 매출의 50%가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TSMC도 50% 이상의 고객은 다 중견 고객사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 수가 한 300개 가까이 되거든요. 삼성전자는 한 100개 정도 되는데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너무 한 번에 큰 걸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예, 좀 적더라도 그런 고객사들을 층층이 많이 확보하는 게 삼성전자의 지금 새로운 전략의 방향이고 또 그렇게 가는 것이 삼성전자 말 그대로 생태계에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 고객사 다변화를 시작을 하긴 했었어요. 2019년도에 세이프라고 삼성 어드밴스드 파운드리 뭐 에코시스템 이렇게 해가지고 고객사 다변화를 추진을 하긴 했었어요. 말 그대로 이제 자체 생태계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디자인 하우스 같은 경우에 디자인 하우스 파트너를 뭐 DSP라고 그러는데 이런 시스템도 만들고 해서 어떤 파운드리하고 팹리스 업체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디자인 하우스 기업 집단, 이게 지금 그 TSMC 같은 경우가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도 이런 쪽으로 해서 세미파이브, 뭐 알파 홀딩스, 뭐 그다음에 코아시스인가 이렇게 코아시아, 예, 이런 회사들 해가지고 지금 뭐 이야기를 하고 많이 지금 디자인 하우스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TSMC가 외계인입니까? 사람이 아니고 외계인이고 막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사람이 하는 거고 시간이 업력의 차이일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삼성전자가 훨씬 더 짧은 시간에 퍼포먼스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한 2, 3년만 정도 기다려주면 삼성전자도 지금 전략 수정을 좀 들어갔기 때문에 예, 그렇게 가다 보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부 지금 실적 좋아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 지금 삼성전자 뭐 힘들거나 어려울 게 없다. 실적 좋고 다 좋다라는 거. 다만 AP에서 조금 힘들었다라는 거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